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늘 듣기만 하다가 이렇게 사연을 쓰게 되니 엄청 긴장도 되고 쑥스럽고 그렇네요. 이게 그냥 가볍게 봤는데 역시 제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닌가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글을 쓰게 된 이유는 뭐냐, 곧 태어날 제 아이와 아이를 낳게 될 제 아이의 엄마인 아내에게 조그만 이벤트이자 선물이 되고자 이 사연을 쓰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관계자 여러분, 제 글 꼭 발탁해 주셔야 합니다. 아, 그러고 보니 제 소개가 늦었네요. 저는 이제 막 30대 중반으로 들어선 대한민국의 검사이자 건강한 남성입니다. 결혼한 지는 햇수로 2년이 되었고, 사랑하는 아내가 아이를 임신한 지는 8개월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저와 아내는 곧 태어나게 될 아이를 기다리며 평온하고 행복하고 충만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답니다. 사실 저희 부부는 결혼하기까지 우여곡절이 참 많았습니다. 흔한 클리셰지만 집안의 반대가 극심했어요. 아내 쪽은 아니고 제 집에서요. 특히 어머니의 반대가 대단했죠. 티를 내지 않고 아무렇지 않은 척하지만 아마 제 아내는 그 과정을 겪으며 자존심도 많이 상하고 상처도 크고 깊게 받았을 겁니다. 그런 아내를 생각하면 제가 더 잘해야지 하는 생각이 가득합니다. 그럼 저희가 어떤 우여곡절 끝에 사랑의 결실을 맺게 되었는지 지금부터 사연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진실된 사랑을 믿으시나요? 어떠한 고난과 역경이 오더라도 반드시 지켜내고 싶은 사람. 그 사람을 위해서라면 어떠한 것도 포기할 수 있고 그것이 희생이 아니라 당연한 것이라는 생각이 들게 되는 그런 사랑이요. 저는 제 아내를 만나고 그런 사랑이 있다는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까지 관계에 대한 확신이 들기까진 당연히 아내가 내게 보여준 사랑과 믿음 그리고 희생이 있었기 때문이겠죠. 제가 아내를 처음 만난 건 대학 시절 캠퍼스 안 날씨가 흐드러지게 좋았던 어느 여름날이었습니다. 방학이었고 처음 대학에 입학할 때부터 로스쿨 진학이 목표였던 저는 그날도 학교 도서관에서 열심히 썩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정말 공부가 하기 싫더군요. 하늘은 너무 푸르고 나무는 울창하고 상당한 계획형 인간이었던 저는 오늘 정해둔 목표치의 공부를 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날따라 왜인지 그러고 싶지 않더군요. 그래, 잠시 쉬면서 머리를 식히고 그 후 조금 더 속도를 올려보자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제가 다니던 학교는 캠퍼스가 상당히 큰 편이었는데 여기 한 바퀴를 돌면 기분 전환도 되고 굳은 머리도 좀 풀릴 것 같더군요. 게다가 운동이 필요하기도 했고요. 그 순간에도 저는 머릿속으로 계산을 했죠. 대략 길게 잡아 1시간 동안 산책 후 따로 빼놓은 식사 시간을 없애면 되겠다 싶더군요. 저는 그렇게 계획을 잡고 도서관을 나섰습니다. 식사를 대체할 칼로리가 높은 음료를 한 잔 시켜들고 산책길에 나섰습니다. 푸른색의 나무도 보고 높고 청아한 하늘도 보고 맑은 공기도 들이마시고 오랜만에 여유를 만끽하며 걷고 있을 때였습니다. 무심코 고개를 돌린 곳에 그녀가 있었어요. 벤치에 앉아 책을 읽고 있는 여자였는데 무척 소박한 옷차림에 화장기 없는 얼굴로 굵은 책에 집중하고 있더군요. 흘러내린 머리카락을 귀 뒤로 꽂아 넣으면서요. 전 순간 정말 홀린 듯이 그녀가 앉은 벤치 끝에 멀찌감히 앉았습니다. 부지런히 걸어야 목표한 시간에 다시 도서관에 도착할 수 있었지만 제 머릿속엔 이미 미리 짜놓은 계획 따윈 사라진 후였죠. 저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앉아 힐끔힐끔 그녀를 관찰했습니다. 그녀는 제가 옆에 앉은지도 모르고 책에 몰두해 있었습니다. 대체 무슨 책이길래 저렇게 집중한 걸까 갑자기 궁금해지더군요. 사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냥 제 시선을 단숨에 사로잡은 그녀가 너무도 궁금했던 거겠죠. 하여튼 그녀가 넘기는 책을 유심히 보던 저는 푹 하고 웃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만화책이었어요. 만화책을 그렇게 진지한 모습으로 보고 있다니 엉뚱한 그녀의 모습이 저의 호기심을 자극했습니다. 꽤 크게 웃었는데 그녀는 그 웃음도 듣지 못한 듯 심각한 얼굴로 책의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엥 하고 날아든 모기가 그녀의 하얀 팔에 앉았습니다. 그리고는 만나게 피를 쪽쪽 빨더군요. 순간 따가움을 느낀 건지 찰싹 제 팔을 때리더군요. 그리곤 그 팔 부위를 벅벅 긁어대기 시작했습니다. 아, 세상에. 전 그런 그녀가 귀여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진지한 얼굴로 대학 벤치에 앉아 만화책을 보다가 모기에 물려 팔을 긁어대는 여자라니. 지금 다시 생각해도 너무 매력적이라 심장이 두근두근 뜁니다. 그때 저도 그랬어요. 저도 이해할 수 없었는데 순간 팔을 긁는 그녀의 등 뒤로 밝은 후광이 비치더군요. 마치 세상의 모든 빛이 그녀에게 몰려 뒤에 후광을 만들어주는 듯 했죠. 맞아요. 그냥 전 한눈에 그녀에게 반한 거예요. 반해서 그녀의 모든 행동이 다 예뻐 보였던 거죠. 게다가 운명이란 게 그런 걸까요? 때마침 제 바지 주머니엔 벌레에 물렸을 때 바르는 연고까지 있었습니다. 이를 운명이 아니라면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저는 용기를 내 그녀에게 불쑥 연고를 내밀었습니다. 팔을 긁던 그녀가 드디어 만화책에서 눈을 떼어내 저를 쳐다봤어요. 맑고 검은 눈동자가 저를 비췄습니다. 순간 귓바퀴가 화끈하게 달아오르는 기분을 느꼈어요. 그리고 말 몇 마리가 뛰어다니듯 제 심장이 난장판으로 뛰기 시작했어요. 모기 물리신 거 아니에요? 여기 산이라 모기가 엄청 독해요. 그냥 두면 내일 아마 허벅지처럼 부을걸요? 뻥이었죠. 아무리 독한 모기도 팔을 허벅지처럼 붓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순진한 얼굴로 놀라 제가 건넨 연고를 받아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짧은 한마디가 어찌나 예쁘던지 마치 천사의 노랫소리 같았습니다. 여기 엄청 모기 많은데 괜찮으면 저랑 산책하실래요? 용기를 낸 음성이 잘게 떨렸습니다. 제 음성에 그녀는 작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고요. 그리고 저흰 함께 산책을 시작했습니다. 이미 제가 계획해둔 시간은 저만치 지나갔었지만 난생 처음으로 계획이 어그러져도 짜증나지 않았어요. 오히려 기뻤습니다. 어느새 제 발걸음은 군뱅이처럼 느려져 있었죠. 그녀와의 소중한 시간이 더 더디게 흐르길 바랬죠. 제가 모기에게 감사하게 될 줄이야. 그렇게 생각하며 그녀와의 산책은 이어졌고 자연스럽게 대화가 시작되었어요. 알고 보니 그녀는 저와 같은 학교 학생이 아니었어요. 집안 사정이 어려워 고등학교만 졸업하고 지금은 취업해서 회사에 다니고 있다고 하더군요. 부유한 집에서 자라서 모자란 것 없이 산 전 그런 그녀가 대단하다고 생각했어요. 같은 나이인데 그런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게 존경스럽기도 했고요. 넓기만 하던 학교는 왜 이리 좁은지 그녀와의 산책은 그렇게 끝이 났습니다. 그녀는 아프신 어머니 약과 식사를 챙기러 들어가 봐야 한다고 하더군요. 전 용기를 내 연락처를 물어봤고 그녀는 제 용기에 응답하듯 연락처를 줬어요. 전 아쉬운 마음으로 그녀를 보냈습니다. 저희는 밤새 연락을 주고받았고 몇 번의 만남을 더 가진 후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연애 후 자연스럽게 알게 된 그녀의 사정은 더 안 좋았어요. 아버지는 일찍 여위였고 어머니와 단둘이 가난하게 살다가 얼마 전 어머니가 대장암 판정을 받고 병원에 계시다고 하더군요. 어려운 집안 형편에 변변히 들어놓은 보험도 없어서 그 병원비를 그녀가 다 감당하고 있었어요. 당연히 회사에서 받은 월급으론 모자라 저녁엔 커피숍에서 아르바이트도 하고 있더라고요. 저와 처음 만난 그날은 회사 외근으로 학교에 왔다가 시간이 남아 정말 간만에 여유를 즐기고 있었던 거고요. 만약 그녀가 외근 후 바로 돌아갔다면 우린 만날 수가 없을 뻔한 거예요. 정말 눈앞이 아찔하더군요. 어쨌든 이런 환경에도 그녀는 참 씩씩했어요. 정말 밝고 긍정적이어서 늘 부정적이고 시니컬한 저를 많이도 부끄럽게 만들었습니다. 정말 배울 것이 많은 여자였죠. 전 그런 그녀가 너무 대견하고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어요. 항상 바쁜 그녀 덕분에 데이트가 원활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전 좋은 방안을 마련했어요. 저녁이면 그녀가 일하는 커피숍에서 공부를 시작한 거죠. 그렇게 저희는 정말 예쁜 연애를 이어갔습니다. 그녀와 보내는 하루하루가 너무 행복했고요.
그러던 어느 날, 안 그래도 노곤한 그녀의 인생에 커다란 시련이 닥치고 말았습니다. 긴 투병 생활을 하시던 어머니가 끝내 돌아가시고 만 거예요. 전 소식을 듣고 급히 장례식장으로 향했어요. 그녀는 하얀 상복을 입은 채 저를 맞았습니다. 그 사이 몰라보게 수척해진 모습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러나 저를 더 아프게 했던 건 휑한 장례식장과 혼자 덩그러니 장례식장을 지키는 그녀였어요. 그녀는 정말 세상에 혼자 남게 된 겁니다. 전 모든 장례 의식이 끝날 때까지 그녀의 곁을 지켰어요. 그리고 그녀는 납골당에서 돌아오는 길 버스 안에서 무너져 내리더군요. 그녀는 억지로 흐르는 울음을 참았습니다. 전 그런 그녀를 곁에서 조용히 안아주었어요. 울어, 정화야. 울어도 돼. 내 앞에선 그래도 돼. 그제야 정화는 제 품에 안겨 엉엉 아이처럼 소리내 울었습니다. 전 마음이 찢어졌습니다. 당장 대학생인 제가 그녀에게 해줄 수 있는 게 없다는 것에 좌절했죠. 그렇게 그녀는 철저한 혼자가 되었고 전 그런 그녀의 곁을 늘 지켜주었습니다. 그것밖에 제가 해줄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를 평생 지켜주겠다, 그녀와 평생 함께 있겠다 결심하게 된 건 장례식이 끝나고 2달째 되던 날이었어요. 2달 동안 그녀는 정말 놀라울 정도로 잘 지냈습니다. 의젓하다 못해 의연했죠. 전 그런 그녀의 모습에 내심 안심했어요. 다행이라 생각했죠. 어린 마음에 정말 다 괜찮아진 건가 안도했습니다. 하지만 전 늘 그녀의 집에서 함께 밥을 먹고 공부도 했어요. 그렇다고 그녀를 엄마와 함께 살던 그 조그마한 아파트에 혼자 둘 수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2달째 되던 날 밤이었습니다. 전 어머니의 상화에 집으로 가야 했고 그녀에게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어요. 여보세요? 정아야. 오늘 우리 집에 올 수 있어? 물론 가고 싶었죠. 그런데 제가 그 당시 그녀와 시간을 보내느라 외박이 잦았거든요. 그날 어머니는 오랜만에 집에 돌아온 제게 외출 금지령을 내렸고 어렸던 저는 꼼짝 못하고 집에 붙잡혀 있었습니다. 미안해, 정화야. 오늘은 집에 있어야 할 것 같아. 엄마가 난리네. 그러자 그녀가 애써 밝게 말하더라고요. 괜찮아. 그냥 한번 말해봤어. 하긴 어머니 걱정 많이 하셨겠다. 그치? 그렇게 전화를 끊었는데 평소와는 다른 그녀의 힘없는 목소리가 너무 마음에 걸리더군요. 그래서 저는 결국 탈출을 감행했어요. 급히 그녀의 집에 도착해 초인종을 눌렀지만 인기척이 없었어요. 갑자기 걱정이 되더군요. 이미 집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기에 급히 비번호를 눌러 집으로 들어갔어요. 집은 쥐죽은도 조용했고 갑자기 겁이 덜컥 나더군요. 혹시 그녀가 안 좋은 선택이라도 했으면 어쩌지 걱정하며 황급히 그녀의 방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녀는 곤히 잠들어 있었어요. 품에 커다란 액자를 안고요. 전 조심히 액자를 빼냈어요. 사진 속 중년 여성에 본 저의 가슴은 미어지고 말았습니다. 정화 어머니의 영정사진이었습니다. 순간 저는 울컥했습니다. 그리곤 지금까지 의젓했던 그녀가 사실은 버티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것도 모르고 정말 그녀가 괜찮아진 줄 알고 안심했던 제가 바보처럼 느껴졌죠. 자고 있는 천사 같은 얼굴을 보자 미안함과 함께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그때였어요. 잠에서 깨어난 그녀가 절 쳐다보더군요. 창희야, 못 온다더니 언제 왔어? 전 그녀의 앞에서 눈물을 보이고 싶지 않아 황급히 화장실로 뛰어들어갔고 한참을 울고야 눈물을 그칠 수 있었습니다. 전 화장실을 나가 그녀를 품에 꽉 안았습니다. 창희야, 왜 그래? 당황해하는 그녀를 향해 전 말했어요. 내가 평생 너 지켜줄 거야. 절대 너 혼자 울게 안 할 거야. 그건 저의 맹세였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여자는 내가 지켜야겠다 결심했죠. 그리고 한참이나 제가 들어가 있던 화장실에 가변기에
산처럼 쌓인 휴지를 본 그녀는 웃음과 함께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제가 화장실에 틀어박혀 울었다는 사실을 안 거죠. 야, 류창이, 너 울었어? 여기서? 아니야, 나 안 울었어. 그냥 코 푼 거야. 그러자 그녀가 울며 웃으며 절 꼭 안더군요. 너, 나 지켜준다는 말 절대 잊으면 안 돼? 당연하지. 그러나 그 결심이 무색하게 전 나라를 지키러 가야 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젠장. 이병 통지서가 온 거예요. 어차피 누구나 가야 하는 군대였고 언젠간 갈 걸 알고 있었지만 어머니를 잃은 지 얼마 되지 않은 그녀와 2년을 떨어져 있을 생각을 하니 눈앞이 깜깜하더군요. 제 생각은 복잡했습니다. 정말 나 없이 2년 동안 괜찮겠어? 그리 묻자 그녀가 웃으며 그러더군요. 당연하지. 나 씩씩한 거 몰라? 알지. 아는데 제 걱정은 그것뿐이었어요. 전 쭈뼛거리며 말했습니다. 군대에서 헤어지는 커플 많다던데. 전 솔직히 걱정이 가득했어요. 제 눈에 이렇게 예쁜 그녀가 다른 남자들 눈에는 안 예쁠 리 없잖아요. 그러나 그녀는 제 손을 꼭 잡으며 생긋 웃으며 대답했어요. 네가 날 평생 지켜준다고 했던 날 나도 결심했어. 나 평생 이 남자 곁에 있어야지라고. 고작 2년은 평생 함께할 우리 인생의 짧은 순간일 뿐이야. 그때 절 바라보던 그녀의 눈빛이 얼마나 웅골지던지 깊은 신뢰감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군대에 갔고 그 기간 그녀는 약속처럼 변함없이 절 기다려 주었습니다. 공부를 위해 필요한 서적도 사서 보내주고 영양제, 생필품도 모두 다 말하지 않아도 챙겨주었죠. 하루는 제가 운동을 시작했다고 하니 보충제와 그 외의 영양제를 바리바리 사서 보냈더라고요. 넉넉하지 않은 사정을 뻔히 아는데. 정아야, 이거 왜 보냈어? 너도 돈 나갈 곳 많잖아. 한두 푼 하는 것도 아닐 텐데. 괜찮아. 그 정도 돈은 나도 있어. 그 안에서 답답할 텐데 운동하면서 스트레스라도 풀어. 그리고 나도 몸짱 남친 한번 가져보자. 라며 웃는 여자였죠. 전 정말 여자복은 타고났구나 생각했답니다. 또한 늘 절 보러 면회를 와주었어요. 불안하던 저의 마음은 그녀를 향한 확신으로 변해갔습니다. 지극정성인 그녀의 뒷바라지를 지켜보던 군대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지경이었으니 뭐 더 말해봤자 입 아플 정도의 희생이었죠. 아마 그때 절 위해 월급의 5분의 1은 쓰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게 그녀의 희생으로 그나마 길었던 군생활은 빠르게 흘렀고 전 제대를 했습니다. 군대만 제대하면 이 세상 모든 걸 그녀의 품에 안겨줄 수 있을 것 같았지만 현실은 비정했습니다. 전 여전히 학생이었고 그녀는 어엿한 사회인이었으니까요. 로스쿨 진학을 위해 공부에 매진하는 제 곁엔 늘 그녀의 뒷바라지가 있었습니다. 당시 그녀의 희생과 노력을 이야기하자면 지금도 눈물이 날 지경인데요. 우선 그녀는 늘 공부하는 저를 위해 도시락을 싸다 날랐어요. 당연히 손수한 음식으로요. 밖에서 사 먹은 음식은 건강을 해친다면서요. 사실 처음 그녀의 요리 실력은 형편없었어요. 그런데 점점 요리 실력이 늘었어요. 나중엔 어느 인류 요리사 못지않은 실력자가 되었죠. 뿐만 아니라 그녀는 제가 잘 때까지 자지 않고 기다려줬습니다. 도서관에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 그녀와 하는 통화 시간이 가장 행복하다는 저의 눈치 없는 말 때문이었어요. 아침 저녁으로 일하는 그녀는 늘 필요에 시달렸는데도 말이죠. 가끔 자신도 모르게 잠이 드는 날이면 잠에 취한 목소리로 안 잔 척하는 그녀가 얼마나 사랑스럽고 눈물 나도록 고마웠는지 그녀는 아마 알지 못할 겁니다. 정말 전 그 혹독한 시간들을 그녀로 인해 견뎠습니다. 전 그녀를 위해 더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제가 그녀의 희생에 보답하는 방법은 오직 그것뿐이었으니까요. 전 생각했습니다. 부모 말고 이런 무조건적인 사랑을 주는 사람이 또 있을까? 나, 이 여자를 위해 목숨도 바칠 것이다. 라고요.
저희의 사랑은 그렇게 굳건해지고 단단해졌습니다. 전 그녀의 극진한 뒷바라지로 로스쿨에 입학했고 그녀의 그 고생은 제가 로스쿨을 졸업할 때까지 한결같이 계속되었습니다. 전 그런 그녀에게 힘을 얻어 좋은 성적을 유지했으며 곧 검사 임용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그녀에게 가장 먼저 전했습니다. 정아야, 나 합격했어. 정말? 자기야, 축하해. 하며 눈물을 쏟아내는 그녀를 보니 아, 내가 이 모습을 보고 싶어서 이렇게 고생했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전 바로 정화를 번쩍 안아 들었습니다. 그리고 품에 꼭 안아 넣으며 말했죠. 그래봤자 공무원 박봉을 받겠지만 그래도 네가 고생하지 않고 살게 해줄 거야. 창희야. 전 정화를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몇 번이고 하고 싶었지만 내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서 할 수 없던 그 말을 이 순간을 위해 참았어. 나랑 결혼해줘, 정화야. 그녀는 그렇게 제게 안긴 채 한참 울었습니다. 그간의 세월들이 눈앞을 스쳐 지나가는 모양이었어요. 아마 그녀가 2kg만 더 나갔으면 못 버텼을 만큼 오랜 시간 전 오열하는 그녀를 안아들고 달랬죠. 제가 검사 임용에 합격한 것을 기뻐한 건 비단 그녀뿐이 아니었어요. 저희 부모님 또한 무척 기뻐하셨어요. 사실 저희 집은 돈은 좀 있는 집안이었으나 부모님의 학벌은 낮은 편이었거든요. 아무래도 학벌에 대한 갈증이 있었고 그 갈증을 두 분의 아들인 제가 채워드린 거죠. 그러니 얼마나 자랑하고 싶었겠습니까? 정말 지금 생각해도 창피하지만 동네에 방을 붙이실 만큼 좋아하셨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은 온 가족 친지들을 모아놓고 성대한 파티를 벌이셨죠. 허울은 제 축하 파티였으나 실상은 부모님이 아들을 얼마나 잘 키워놓았는지 그래서 이 아이가 어떻게 되었는지 자랑하고 으스대는 자리였습니다. 전 불편한 마음이었고 참석하고 싶지 않았지만 그 자리에서 참석해야 했어요. 왜냐하면 그날 정화와의 결혼을 선언하려던 계획이었거든요. 아직 정화를 못 보시고 이야기만 들으신 부모님에게 결혼 결심을 말씀드리고 그 후 정화를 정식으로 소개해드릴 생각이었어요. 파티는 서울 고급 호텔 뷔페를 빌려 시작되었습니다. 나쁘끄러운 방이 여기저기 붙어있고 저희 부모님은 어느 날보다 더 멋지게 빼어있고 자리에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전 어머니가 사주신 양복을 껴입고 그 자리에 나타났죠. 친지들만 모인다고 했던 자리였는데 낯선 얼굴들이 많이 보였습니다. 아무래도 아버지 사업 관련 인사들도 자리에 참석한 모양이었어요. 저는 불편한 마음으로 구석에 서 있었습니다. 그때 부모님이 단상 위로 올라가셨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곧 검사가 될 류창희의 어머니 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자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유난을 떨 일인가 싶었지만 얼마나 좋으면 그러실까 하며 전 부끄러움을 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절 끝내 단상 위로 부르셨죠. 전 어버버하며 인사했고 짧은 인사 후 자리에서 내려왔습니다. 어느새 맺힌 식은땀을 닦으며 샴페인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무척 고급스럽게 차려입은 젊은 여자가 절 향해 방긋 웃더군요. 좀 힘드셨겠어요? 전 갑자기 말을 거는 낯선 여자에게 경계심을 느끼며 짧게 대답했습니다. 아, 네. 그러자 그 여자가 제게 한 발짝 다가서며 말하더군요.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사진보다 실물이 더 잘생기셨네요. 사진? 이야기? 이게 다 무슨 소린가 싶어 전 여자의 얼굴을 유심히 살폈습니다. 혹시 나라는 사람인가? 하지만 여자의 얼굴은 낯설기만 했죠. 절 아세요? 제가 그리 묻자 여자가 픽 웃으며 대답하더군요. 잘 알죠. 저희 아버지 사익감이신데. 네? 순간 무슨 소린지 영문을 알지 못해 정신이 멍해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어머니와 아버지 그리고 낯선 중년 남성이 제게 다가오더군요. 둘이 벌써 인사했어? 여기 김 사장님 따님분이셔. 천천히 소개하려고 했는데 둘이 벌써 이야기를 하고 있네.
하며 어머니가 호호호 웃으시더라고요. 그러자 옆에 김 사장이란 사람도 함께 웃더군요. 흐뭇하게요. 전 부모님의 얼굴을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이게 다 무슨 소린지 전 빠르게 상황 파악이 되더군요. 저와 이 여자를 결혼시킬 생각이었던 거죠. 그리고 이 자리를 통해 자연스럽게 첫 만남을 추진한 것일 테고요. 분명 부모님은 정화의 존재를 알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화가 제 뒷바라지를 어떻게 했는지도 너무 잘 알고 있었죠. 정화가 제 뒷바라지를 할 때 어머니와 아버지는 골프 여행을 다니고 운동과 자기 관리를 하면서 인생을 즐기셨으면서 이제 와서 돈 많은 집 딸과 결혼시키려고 하다니 전 정말 부모님께 깊은 실망감과 함께 분노를 느꼈습니다. 그렇게 전 어거지로 그 여자와 둘이 마주 앉게 되었습니다. 전 건성으로 잡은 포크로 음식을 툭툭 건드리며 싫은 티를 냈고 여자는 그런 절 보며 웃더군요. 아예 모르셨나 봐요? 오늘 이런 자리 마련될 거? 네, 몰랐습니다. 근데 보통 검사되고 판사되면 이런 선짜리 엄청 많이 들어오지 않아요? 글쎄요, 전 관심 없어요. 그러자 그 여자가 천연덕스럽게 말하더군요. 그럼 지금부터 관심 가지시면 되겠네요. 전 황당했어요. 얼굴도 예쁘장하고 멀쩡한 여자가 무슨 조선시대도 아니고 집에서 정해준 사람과의 결혼을 덤덤하게 받아들이는 게 우스웠죠. 전 퉁명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싫은데요? 사람 마음이 머리도 아니고 어떻게 계산해서 관심을 가져야지만 관심을 가지겠어요? 그러자 그 여자가 그러더군요. 어차피 피차 집에서 정해준 사람과 결혼하는 게 편하지 않아요? 그리 묻는데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리고 전 단호하게 말했죠. 아니요. 편하지 않고요. 전 결혼하고 싶은 여자가 있습니다. 10년 사귀었고 그 여자랑 결혼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쪽 집에 가서 이 결혼 못하겠다고 말씀해 주세요. 그렇게 말한 후 대답도 듣지 않고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그 여자에겐 신뢰되는 행동일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확실히 말해두는 게 피차 좋을 것 같다는 생각에서였어요. 그리고 전 집으로 돌아와 부모님을 앉혀놓고 진지하게 말했죠. 저 정화랑 결혼할 겁니다. 그러자 어머니가 인상을 마구 구기시며 말씀하시더군요. 뭐? 너 미쳤어? 제가 왜 미쳐요? 10년 동안 제 뒷바라지 해준 여자예요. 결혼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예, 창이야. 너 정신 차려. 걔 고졸의 고아야. 네 앞길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고. 너 그저 그런 검사 나부랭이 하다가 말 거야? 이왕 검사 되었으면 큰일을 해야지. 그러려면 뒷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 뒷배에 있어야 하는 큰일은 하고 싶은 생각도 없고요. 은혜도 모르는 쓰레기 같은 놈 되면서까지 출세할 생각도 없어요. 두 분 정화가 제게 어떻게 한지 아시면서 어떻게 제게 다른 여자랑 결혼하는 뭐 소리를 하세요? 네? 그러자 어머니가 입에 개거품을 무시며 넘어가시더군요. 아버지는 말없이 그런 어머니를 부축하셨고요. 전 그런 부모님을 보며 쐐기를 박았습니다. 전 정화 아니면 결혼 같은 거 할 생각도 없으니까 그렇게 아세요. 두 분 정말 실망입니다. 그러자 어머니가 충격 먹은 듯한 얼굴로 절 보시더니 절 살살 달래시더군요. 창이야, 일단 몇 번 데이트만 해봐. 그래도 싫다고 하면 엄마가 더 말 안 할게. 응? 해볼 필요도 없어요. 그러니까 제발 절 그냥 두세요. 그러자 어머니가 단호한 음성과 그런 표정으로 제게 말씀하시더군요. 내일 윤진 양이랑 약속 잡아놨으니까 그렇게 알아. 1시에 청담동이야. 무조건 나가. 정말 억압적인 음성이었고 전 듣고 싶지도 따르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게 전 대답도 없이 자리를 박차고 나와 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정말 울분이 터지고 화가 나더군요. 혼자 씩씩거리고 있는데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정화였어요. 오늘 잘했어? 별다른 일은 없었고? 그리 묻는 정화에겐 전 절대 오늘 있었던 일을 사실대로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천연덕스럽게 그녀에게 처음으로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냥 어른들 파티였지 뭐야. 아, 우리 내일 여행 갈까? 나 시험도 끝나고 이제 시간도 널널한데 내일 또 때마침 주말이잖아. 어때? 그렇게 저희는 여행을 떠났습니다. 역시 다시 보아도 제게는 정화밖에 없다는 것을 확인하는 시간이었어요. 정말 그녀가 웃는 얼굴에 세상이 밝아지고 더 웃게 해주고 싶고 정말 이게 운명의 짝꿍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희는 짧은 1박 2일 여행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제가 집 현관으로 들어서자마자 어머니의 고성이 날아들었습니다. 너 윤진 양이랑 약속도 안 가고 어딜 다녀와? 제가 그랬죠. 안 간다고 했잖아요. 저 정화랑 여행 다녀왔어요. 올해 안에 정화랑 결혼하고 싶어요. 어머니가 생각 바꾸셔야 해요. 전 무조건 정화랑 결혼할 거니까요. 그딴 애랑 무슨 결혼이야. 내일로 다시 약속 잡아놨으니까 당장 나가. 어머니는 쉽게 물러설 생각이 아닌 모양이었습니다. 너 안 나가면 나 죽을 거니까 그렇게 알아. 정말이야? 엄마 죽는 걸 보고 싶어서 이래? 무조건 절 그 선자리에 내보내야 직성이 풀려 보이더군요. 그래, 전 결심했습니다. 정화를 위해서라도 이 일은 내가 깔끔하게 마무리 지어야겠다라고 결심하게 되었죠. 알겠어요. 내일 몇 시인데요? 전 못 이기는 척 대답했고 그제야 어머니의 얼굴에 흡족한 미소가 달리더군요. 전 다음 날 선자리에 나갔습니다. 정말 예쁘고 잘생긴 친구 한 명을 미리 섭외했고요. 그 자리엔 윤진이라는 파티 때 본 여자가 나와 있었습니다. 저번에 많이 기다렸어요. 그땐 실례가 많았습니다. 죄송합니다. 괜찮아요. 뭐 사랑하는 여자가 있으시다니 이해해요. 그나저나 오늘도 안 나오실 줄 알았는데. 윤진이란 여자는 꽤 쿨하게 말하더군요. 전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생각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사실 결혼이라는 게 그냥 사회적 약속일 뿐인데 똑똑하게 하는 것도 좋겠다 싶기도 하고요. 어차피 전 결혼도 못하는 사람이니 윤진 씨랑 결혼해도 좋겠다 싶더군요. 네? 그게 무슨... 제가 저번에 말씀 안 드렸더라고요. 저 사실 사랑하는 여자가 아니라 남자가 있습니다. 네? 뭐라고요? 그러자 제 친구가 기다렸다는 듯이 테이블 앞쪽으로 걸어왔습니다. 자기야 라고 끼스러운 소리를 내면서요. 전 두 팔을 벌려 친구를 맞았고 친구는 제 품에 쏙 안기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전 진짜 구역질이 나는 걸 간신히 참으며 친구를 사랑스러운 눈으로 바라보며 말했죠. 그래도 결혼할 사이인데 제가 누구와 잠자리를 하고 집에 들어가는지 윤진 씨도 아쉬워할 것 같아서요. 윤진 씨 무척 쿨하신 것 같은데 이해하시죠? 네? 윤진 씨의 얼굴이 정말 시뻘개지며 일그러졌어요. 제 친구는 정말 천연덕스럽게 연기를 하며 제 품에 폭 안기더군요. 전 그런 친구의 머리카락을 쓸어넘기며 웃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저랑 제 애인은 피움도구는 이용하니까요. 윤진 씨와 저도 아이는 가져야 하지 않겠어요? 그러자 윤진 씨가 벌떡 자리에서 일어서더군요. 정말 경악을 금치 못하겠다는 얼굴로 저와 제품에 꼭 붙어있는 제 친구를 쳐다보더군요. 진짜 상상을 초월하네. 정말 어이가 없다는 듯한 리액션에 전 무척 만족했습니다. 윤진 씨는 그대로 가방을 집어들고 도망치듯 호텔을 나가버렸죠. 그리고 전 그날 친구에게 엄청난 돈을 써서 오마카세를 쌌습니다. 둘 다 먹으면서도 아까 일을 생각하며 헛구역질을 했죠. 그렇게 제 계획은 성공적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전 어머니가 제가 이쯤 하면 포기할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아니었어요. 사실 전 어머니를 믿었어요. 그래도 내 어머니이니까 절대로 선을 넘는 짓은 하지 않을 거라고요. 그런데 그 선을 넘는 짓을 어머니가 하시고 말아요. 그것도 가장 교양 없고 클리셰 범벅인 방법으로요. 제가 도서관에서 책을 보고 있을 때였습니다. 정화에게서 전화가 걸려오더군요. 전 서둘러 밖으로 뛰어나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오, 정화야. 자기야, 어머니가 전화 오셨어.
뭐? 엄마가? 순간 불안한 기분이 엄습하더군요. 전 놀라 물었고 정화는 갑작스런 어머니의 만남 제안에 놀란 듯 했지만 무척 들뜬 목소리였습니다. 응, 지금 가고 있어. 자기한테 말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래도 말은 해야 할 것 같아서 지금 어머니 기다리고 있어. 나 지금 엄청 긴장돼. 갑자기 뒤통수로 피가 확 솟구치는 걸 느꼈습니다. 전 다급히 물었습니다. 어디서? 너 어딘데? 여기 저번에 자기 파티했던 그 호텔 1층 커피숍이야. 어, 저기 어머니 오신다. 사랑의 창이야? 끊어? 그렇게 전화는 끊겼습니다. 그 호텔이라면 다행히 제가 있던 곳에서 그리 멀리 떨어진 곳이 아니었죠. 전 당장 택시를 잡아 타고 그 호텔로 향했습니다. 기사님 빨리 가주세요. 빨리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10분 남짓 만에 도착했고 전 커피숍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은 이미 마주 앉아 있었고 테이블 위엔 흰 봉투가 놓여 있었죠. 전 얼른 뒷좌석으로 가서 깊숙이 앉아 몸을 숨겼습니다. 어머니가 대체 뭐라고 하는지 들어야 뭐라고 할 수라도 있을 테니까요. 그리고 곧 두 사람의 대화가 들렸어요. 정아 씨도 염치가 있으면 알겠지? 지금 정아 씨가 우리 창희를 위해서 물러나줘야 할 때라는 거. 사실 정아 씨 학벌에. 하더니 픽 웃더군요. 전 어머니의 교양 없는 모습에 황당했고요. 그런데 어머님의 이어진 말이 절 정말 화나게 하더군요. 사실 정아 씨 코하잖아. 이런저런 조건 다 따져봐도 우리 창희 욕심나는 건 좀 아니지 않아? 이 돈은 헤어지라는 압박은 아니야. 헤어지는 건 당연한 인간의 도리인 거고. 이건 그간 정아 씨가 우리 창희 뒷바라지하느라 고생한가. 그 정도 예의는 내가 또 있거든. 어머니의 음성에도 정아는 아무런 말도 없었어요. 그녀가 울고 있으면 어쩌지 하는 생각에 울컥했어요. 그리고 전 몸을 숨긴 저를 원망했죠. 그냥 어머니가 저 말을 해서 정화에게 상처 주기 전에 두 사람의 대화를 막았어야 했는데 지금이라도 말려야겠다는 생각에 몸을 일으키려 할 때였습니다. 생각보다 돈이 적어요. 정화의 당찬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뭐? 3억이 적어? 네, 적어요. 그렇지 않아요? 어머님은 창의 가격이 3억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전 아니에요. 전 한 300억쯤은 받아야 헤어질지 말지 고민해 볼 것 같아서요. 300억 준비되면 그때 다시 전화 주세요. 정말 내 여자 아니랄까 봐. 정말 대단히 시원하게 어머니에게 한 방 먹이더군요. 어머니는 정말 이게 라는 말만 더듬더듬 되풀이할 뿐 말문이 막히신 건지 대꾸도 못하시더라고요. 제가 괜한 걱정을 했더라고요. 이렇게 당차고 멋진 여잔데 이 정도는 멋지고 우습게 해치울 수 있는 사람인데 전 벌떡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제 갑작스런 등장에 어머니도 정화도 무척 놀란 듯한 표정이더라고요. 어머니, 정말 최악이시네요. 당신이 날 낳은 어머니가 맞는지 정말 의심스러울 정도로 몰상식하셨어요. 저 진짜 실망했습니다. 뭐가 어쩌고 어째? 난 다 너를 위해서. 어머니의 고함에 전 정화의 손목을 낚아채 잡았습니다. 정화야 일어나. 여기서 이런 대접 받을 이유 없어. 창이야. 정화는 놀란 듯 잠시 머뭇거리다가 자리에서 일어섰어요. 어머니, 저 어머니랑 다신 보고 싶지 않아요. 지금까지 키워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전 그 길로 정화의 손을 끌고 그 호텔 커피숍을 나왔습니다. 전 조용한 곳으로 가서 정화에게 무릎을 꿇었어요. 정말 미안해, 정화야. 네게 이런 꼴 보여서 너무 창피하고 면목이 없다. 어머니가 한 말은 다 잊어줘. 그러자 정화가 저를 향해 몸을 낮춰 앉더군요. 아니야, 창이야. 네가 잘못한 게 아니잖아. 난 괜찮아. 상처도 많이 받았을 테고 자존심도 엄청나게 상했을 텐데 정화는 정말 괜찮다는 듯 저를 향해 웃어주었어요. 어떻게 이런 여자를 사랑하지 않을 수가, 배신할 수가 있겠습니까? 전 그런 정화를 제 품에 꼭 끌어안았습니다. 전 부모님과 철저하게 인연을 끊었습니다.
정화는 말렸지만 제 결심은 확고했죠. 제가 정말 지켜야 할 것은 이 여자이고 이 여자와 함께 꾸릴 가정이니까요. 그리고 저희는 둘만의 조촐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곧장 혼인신고도 했죠. 아버지는 절 찾아와 결혼자금에 보태쓰라며 돈을 건네셨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전 더 이상 부모님에게 신세지며 빚을 져 또 빌미를 만들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완벽하게 독립했어요. 그리고 아직도 정화는 가끔 어머니에게 시달립니다. 너 같은 애 때문에 내 아들 신세를 망쳤다는 둥, 네가 부모 연을 끊어놓았다는 둥. 전 그럴 때마다 부모님과 화해하고 싶은 마음이 말끔히 사라집니다. 그리고 그런 말을 듣고도 묵묵히 제 곁에 있어주는 정화에게 더 잘해야겠다는 생각뿐이죠. 전 정화에게 정화를 평생 지켜주겠다고 혼자 울게 하지 않겠다고 맹세했었지만 사실 제 곁을 지켜주는 사람은 정작 정화입니다. 늘 제 버팀목이자 제 운명이죠. 뭐 요즘 퐁퐁남 설거지남 말이 많은데 전 그런 말도 우습습니다. 아니 퐁퐁이든 설거지남이든 좀 되면 어떻습니까?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고 내가 내 와이프 손에 물 묻히기 싫어서 기꺼이 자체하는 건데 그걸 그런 프레임을 씌워 비난하는 게 정말 옹졸하고 남자답지 않아 보여요. 전 오늘도 그녀를 위해 무엇이라도 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고 그녀가 제 곁에 숨쉬고 있다는 것이 영광이라고 여깁니다. 그녀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어떤 것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곧 태어날 제 아이까지 지키려면 더 강해져야겠죠? 저희는 그렇게 오늘도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의 존재에 감사하며 살고 있습니다. 절 굳건히 믿어주고 지켜준 그녀가 아니었다면 전 아마 부모님과 인연을 끊을 용기를 내지 못했을 거예요. 서로 상호 간에 사랑과 믿음이 있었기에 저희가 지금 이렇게 행복해지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전 오늘도 그녀의 존재에 감사합니다. 제 인생을 완성해준 그녀가 있기에 오늘도 멋진 하루를 살 수 있을 테니까요. 여러분, 제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제 아내 너무 멋지고 사랑스럽지 않나요? 제가 팔불출 같아도 어쩔 수 없습니다. 오늘은 팔불출을 작정하고 이 사연을 쓴 것이니까요. 혹시 이 사연이 채택된다면 듣고 있을 정화에게 한마디 하고 싶어요. 사랑해, 내 숨이 닿을 때까지. 아이고, 이거 참 오그라들고 쑥스럽네요. 그럼 전 빠르게 인사드리고 사라지겠습니다. 그럼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